안녕하세요 여러분, 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블렌드 모드에서 두 번째 그룹인 다큰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큰 그룹은 모든 결과값이 어둡게 표현되는 그룹이죠. 이 그룹은 5개의 블렌드 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모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다큰 그룹의 첫 번째인 다크 모드부터 살펴보면요. 다크 모드는 이 각각의 RGB 채널의 값을 보고 색의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베이스 레이어의 색상 또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상이 표현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두 개의 원형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지금 상위에 있는 마젠타 색상의 원형의 레이어를 다크 모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의 색상이 보라색 계열로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의 값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컬러 픽업장을 실행을 해줬고요. 자, 지금 우선 이 마젠타 색상의 원형의 레이어의 색상의 정보가 어떠한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RGB 채널의 값이 255, 0, 102인 값인 이 레이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밝기가 50%인 각 RGB 채널의 값들이 128인 값을 가진 레이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의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클릭을 해서 보면 RGB의 각 채널의 값이 128과 0, 102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각 채널의 어두운 색상 값들이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자, 레드 채널의 값을 확인해 보면 255와 128 중 어두운 128의 값이, 자, 그리고 그린 채널은 0과 128의 값 중 어두운 0의 채널 값이, 그 다음에 블루 채널의 값은 102와 128 중 어두운 값인 102의 값이 지금 설정이 되면서 이 겹치는 부분의 컬러가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이 다크 모드를 어두운 컬러 값을 결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다크 모드는 픽셀을 혼합하진 않고요, 더 어두운 채널의 값을 결과 값으로 표현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른 레이어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레이어는 그린 색상이 적용된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인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밝기가 0에서 100% 화이트까지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레이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은 정확하게 50% 그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를 블렌딩 모드 설정을 다큰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 이 50% 밝기의 영역을 기준으로 더 밝은 부분의 영역들은 지금 현재 이 솔리드 컬러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부분으로는 50% 그레이를 포함을 해서 점차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솔리드 컬러 픽업 창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50% 그레이를 기준으로 이 밝은 영역의 부분들은 지금 이 솔리드 컬러에 설정된 이 RGB 채널 값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 솔리드 컬러 레이어의 값이 더 어두운 채널 값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의 값이 이 솔리드 컬러의 값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50% 그레이보다 어두운 부분의 영역들은 지금 현재 이 솔리드 컬러의 각 채널 값보다 어두운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린의 값을 만약에 50% 그레이의 채널 값과 동일하게 이렇게 128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50% 그레이의 값까지를 포함한 변경된 솔리드의 컬러 값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는 어둡게 지금 표현되는 부분들의 영역들은 지금 현재 RGB의 채널의 값 중에 어느 한 채널의 값이라도 지금 현재 솔리드 컬러에 설정된 값보다 어두운 채널의 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다크 모드는 베이스 레이어의 채널 색상 값과 블렌드 레이어의 채널 색상 값을 비교를 하고 두 레이어의 어두운 채널 값들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것은 레이어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큰 그룹의 두 번째인 멀티플라이 모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드는 포토샵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렌드 모드 중에 하나죠. 포토샵 사용자라면 이 모드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멀티플라이 모드는 베이스 레이어와 블렌드 레이어의
각 채널 값을 곱하여 값이 표현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 색상은 항상 더욱 진해져서 어두운 색상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상위에는 이 푸른색 계열의 솔리드 컬러 레이어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0에서 100% 화이트까지의 밝기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를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어두운 블랙의 영역의 색상은 그대로 블랙 값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컬러 픽업 창을 이렇게 찍어보면 블랙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솔리드 컬러의 값이 이 화이트 부분의 영역에는 그대로 또 솔리드 컬러의 값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값이 같고요. 자,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우선 포토샵의 블렌드 모드에서는 표준화된 값을 사용하여 값이 표현되어집니다. 이 표준화된 연산값은 블랙인 0에서 화이트 색상의 1까지인데요. 자, 왜 0과 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과 1의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포토샵에서는 표현되는 각 채널이 갖는 색상 값의 수치는 이 0에서 255까지의 수치를 사용하여 값을 나타냅니다. 이 값을 블렌드 모드에서 사용되는 표준화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준 값은 각 색상의 수치에서 제일 높은 수치인 이 255로 나누어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랙의 색상은 0인데 이 0에서 전체 값인 255를 나누게 되면 값은 그냥 0이죠. 그리고 이 100% 화이트의 영역은 총값이 255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값인 255로 나누어 주게 되면 값은 1입니다. 자, 그리고 이 50% 그레이는 그러면 128의 값에서 전체 값인 255로 나눠주니까 0.510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반올림해서 0.5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는 모드는 0에서 1의 수치까지의 값에서 블렌드가 되는 색상을 곱하게 되면 값은 항상 0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이트 영역의 값은 블렌드 레이어가 곱해지면 이 값은 그냥 블렌드 레이어의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혼합되는 두 레이어 중 하나라도 블랙의 값을 포함한다면 결과값은 항상 블랙이고요. 지금 이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를 보면요. 그리고 화이트가 포함이 된다면 결과값은 블렌드 레이어의 값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색상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둡게 하거나 그림자의 표현 혹은 흰색 배경으로 된 어떤 소스 파일들을 혼합할 때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모드인 것이죠. 자, 다음은 다큰 그룹의 세 번째 모드인 컬러 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신가요? 이 쉽게 생각하면 사진 리터치 중에 닷지와 버닝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닷지는 피사체를 밝게 표현해주고 버닝은 어둡게 표현을 하는 기법이죠. 이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보다 더 어두운 결과값을 제공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블렌드 모드를 컬러 번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컬러 번은 이 100% 화이트 영역과 이 블랙 값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을 지금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레이어의 색상과 블렌드 레이어의 중간 톤과 하이라이트 톤을 줄임으로써, 자, 이거 잠시 꺼두면요. 지금 이 부분의 중간 톤을 줄임으로써, 그렇죠? 대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자, 대비가 강해지니까 채도는 더욱 증가되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이 포토샵에서 채도는 RGB 채널 중 가장 높은 채널 값과 가장 낮은 채널의 비율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채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컬러번의 결과는 이 번 툴을 사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은 이 모드가 포토샵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8가지 스페셜 블렌드 모드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블렌드 모드의 특징은 오파시티와 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밝기를 나타내고 있는 단계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자, 이 레이어를 컬러 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굉장히 채도가 높아졌고 약간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좀 변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오파시티를 한번 줄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파시티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의 영역들이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지금 적용된 이 컬러번 모드의 불투명도만 좀 줄여지고 전혀 혼합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요, 그냥 단순히 불투명도만 줄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혼합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필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필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자, 보이시죠? 자, 오파시티를 조절했을 때와 다르게, 지금 오파시티를 조절했을 때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자, 이거와 다르게 필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효과가 사라지면서 아래 레이어와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오파시티를 낮추게 되면 단순히 투명도만 낮아지고 블렌딩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필 값을 낮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블렌드 레이어가 혼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블렌드 모드의 적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러본을 단순히 노출 감소로 사용하기보다는 채도를 높이거나 어떤 특정 주제를 돋보이게 할 효과로 적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리니어 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리니어 번은 컬러본과 거의 흡사한 모드입니다. 이 스페셜 블렌드 모드에 포함된다는 점도 같고요. 자, 이 모드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상 값을 기준으로 베이스 레이어의 색상의 밝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리니어 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자, 그래서 결과값은 멀티플라이보다 어둡지만 지금 컬러 번보다는 채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보여지고요. 저희 컬러 번에서는 굉장히 채도가 높게끔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 리니어 번은 상대적으로 컬러 번보다는 채도가 조금 낮게끔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리니어 번은 어두움을 강조하는 그룹에서 이 어두운 영역만을 본다면 그 값이 가장 높습니다. 이 컬러본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흰색 부분에도 색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어두움을 표현하는 그룹 중에 마지막에 있는 다커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커 컬러는 이 다크 모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변경을 해보면 말이죠. 자, 지금 다크 모드의 설정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다커 컬러의 모드는 자,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 모드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이죠? 이 모드 역시 픽셀을 혼합하지는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베이스 레이어의 색상과 블렌드 레이어의 색상을 비교해서 둘 중 어두운 색상을 유지를 합니다. 적용되는 색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다크 모드보다 더 말이죠. 왜 다크 모드와 유사한 모드인데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크 모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RGB 채널의 값을 보고 색의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베이스 레이어의 색 또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이 표현되는 데 반해서 이 다커 컬러는 이 RGB 채널의 합쳐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블렌드 모드의 두 번째 그룹인 다큰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는 블렌드 모드의 세 번째 그룹인 라이튼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큰 그룹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라이튼 그룹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었고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